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고등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논문 표절 이슈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 쟁점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만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1개의 단체가 함께 모인 것이고요. 이제 그분들은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분이세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 전에 김건희 논문 검증도 그래서 했던 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 검증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김건희 논문에 대한 검증에 대한 것도 지금 불신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진정한 교육개혁을 바라는 주권자 1000인, 실제로는 단 이틀 만에 708명이 서명을 했고요. 한 30여 명이 나오셔서 국회 주변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계 인사들인 거죠.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하라, 뭐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위 빛의 혁명, 그리고 사람 중심 교육, 이런 걸 희망하는 희망을 품고 이제 막 출범한 정부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퇴 요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자질을 그런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교육의 가치, 철학,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하고 아주 진중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와 닿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교육계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교육단체가 이제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뭐냐,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애들이 11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살도 연이어서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지금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데, 서희초 사건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면 교육의 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교육개혁, 교육혁명, 교육혁신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된 후보자의 임무가 그래서 막중한 것인데, 저는 이제 교육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자녀 유학 문제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 2명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내셨는데요. 물론 독립된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그 개인적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주도하거나 이끌었던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자, 후보 자녀들이 다녔던 그 학교는 최근 기준으로는 그 연 학비가 1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도 있는 집 애들, 상류층 애들이 다녔던 사립 기숙학교예요. 자, 그래서 후보자가 그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에서 일반 학부모들이 경험했던 고충이라든지 그 어떤 시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어떤 강화라든지 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한 것은 굉장히 맞지만,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검증 동의를 하실 때 자녀 유학 문제와 자녀 미인정 유학, 자녀에 대한 것은 미인정 유학인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당국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 불법인 거는 이번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하셨습니까? 검증할 과정에서? 그 아이들 학력을 쓰게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인사는 사실상 그 정권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가 당연히 살펴봤을 거라고 전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받아도 되는 건가라는 거에 저는 되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향후에 그 초중등 교육 정책을 이제 하시게 되면 후보자의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후보자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니까 대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후보자님, 이제 이렇게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말의 기대를 걸 수가 있는데요. 자, 후보자하고 그 교육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조심했다라고 하는 적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제 무엇이냐면 초중등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한 태도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입법적 결단이 국회에서 아직 없었습니까? 그 대통령님께서도 디지털 자료, 교육 자료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고, 우리 그 국회에서도 네. 지금 교육 자료로서의 법적 지위를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후보자께서는? 그 디지털 교과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교육 자료, 교과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 많이 고민하신 이런 결정에 대해서 자, 저는 이것은요, 후보자님,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던 것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예. 다시 이번 올해 7월 10일 날 이게 교육위의 전체 회의에서 재차 통과하면서 했기 때문에 교육위의 입법적 결단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따릅니다. 당연히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고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압니다. 지금 말씀이 당연히 그런 거 알죠. 아닙니까? 네. 자, 디지털 그러면 특별교부금 폐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해당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 특교 폐지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네. 디지털 특별교부금 폐지에 대한 법안도 냈는데요. 이것이 네.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현재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법안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네. AI DT 정책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 공약과 좀 다르게 느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공약과도 일치하지가 않는 부분이 네. 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